고추가 비료 많이 주면 키가 큽니까? 야. 작아지. 공부를 하다가 말해. 이쪽은요 많이 커요. 어디 키만 크다 그러니까 절간 이만하다 그러니까. 어디 째깽이 조금 배워가지고 무슨 말 같은 소리 해라. 키가 이시값이 비료를 많이 줘가지고 흙골에 100평에 요소 2포씩 얹혀주면 안 커요. 아니, 고추를 비료 살포기에 살포를 하는데 밑비를 칠 때 3번 다닌 데하고 반 다닌 데하고 키 차이가 생겨요. 3번 다닌 데는 땅땅하게 해갖고 커고 고추 많이 조금 덜 가면 많이 커요. 한 골 이제 지나가면 골이 길잖아요. 3번 다닌 데하고 3번 다닌 데가 틀려요. 키 큰 데가 적게 다닌대. 고추가 데는 얘 들었지? 부연 설명 들었지? 그걸 척경기로 딱 꽂으면 딱 나와. 그리고 그걸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 쓰도록 매뉴얼을 만들어냈어. 우리 농업에 과학영양제 연락하면 계절별 비료량이 나와야 돼요. 그건 국가가 해야 되죠. 그치 촌놈 해갖고 국가가 그런 게 안 시키고 무식한 건 아무도 몰라요. 제가 농사 지으면서 한 32년 실패하고 나니까 다시 실패하려고 또 검어지니까 이제 성공밖에 안 잡히더라고요. 32년 실패했는데 감나무 밭에다가 일주일을 눈물을 흘렸어. 아니 농사 지으면 내 거 안 되니까. 내가 마음 나쁘는다 이거. 가을에 되면 몇만 원이 나오야 되지 해만 몇만 원이 나와. 그래서 한 일주일 겨울에 가서 전쟁하면서 눈물 흘리고 나니까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게 보이더라고. 아차 얼었다가 녹으면 삽질 안해서 비료가 이만큼 들어간다. 그거 알아나고 기뻐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당장 가서 농협에 가서 비료를 갖다 한 2,000포를 끊어가지고 20일날치를 내 나무도 한 번씩 딱 줬어. 그럼 20일날 주는 산이 뽀얘. 야 올게 1등이다. 혹시 비료를 내가 정말 주는데 어떻게 1등이 안 돼? 가을까지 또 요만해. 아이씨 이게 비료가 잘못됐다. 저것도 비료를 가짜로 만들었나. 비료를 가짜로 만들어서 이게 요만하지. 그 다음에는 내가 기다려봐라 친구들. 올해는 내가 요소를 한 2,000포를 끊어갔다 허집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1월달에 딱 얼어가지고 이제 녹을 때 다 돼서 비료를 갖다가 내 나무에다가 요소를 한 포씩 딱 했죠. 그 산이 작년에 그래서 여섯수 파는 나무도 아니래요. 요소를 딱 헤치고 나니까 한 2,000포를 가서 딱 흙고 내가 패는 밤마다 산이 눈 온 것처럼 뽀얘. 근데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두나무에다가 요만한 거 두나무에다가 딱 걸어가지고 갈라줘서 한 나무에다가 요소 10kg 넣는 건 참 어려워. 죽기나 말았기나 10kg 다 줘서 그럼 가을 되면 요놈이 요만하게 딴다. 그거까지 또 요만해. 그 비료는 주는 거는 우리가 단연생 식물은 지가 알아서 연속 착화되니까 조절하는데 과수에는 절대 조절 안 돼요. 과수에서는 봄순의 동작하고 이 동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절 안 돼. 도장집은 잎도 그 집 가면 요만하거든요. 그래서 봄순이 나올 때 에너지가 체내 대장물에서 여기 길어지고 뿌리가 뻗어가 비료 물 때 되면 도장지로 기가 버려. 그래서 여기 다르더라. 그런데 우리가 고추 같은 경우에는 심을 때 고추는 비료를 주면 바로 빠르고 바로 움직여. 체내 대장물은 나무하고 달라요. 바로 쓰기 때문에 심을 때 비료량을 얼마나 줘야 되느냐. 퇴비를 주면 퇴비가 한 0.4 정도나 5 정도 나와요. 0.4에서 5 정도. 그럼 0.45 나오죠. 그럼 기본이 0.4에서 5 나왔다. 0.5를 빼고 그 다음에 2.5를 맞추려면 여기서 비료 한 포는 0.8을 계산하고 0.8을 계산해서 두 포가 계산하면 1.6이 나온다. 100평당 비료 2개를 하면 어떤 비료를 넣을까 이 차이지. 그래서 일단 퇴비되면 0.5 정도 확보된다. 0.5. 그럼 0.5에서 요소 2포였든지 안 그러면 요소 한 포 반을 였든지 땅심이 얕으면 비료 좀 적게 써야 돼요. 그 차이지. 땅심 깊으면 그 정도 그래도 그거여도 소용도 없어. 고추가 좀 클 때까지 비 오면 잘못 도망 다 가뿐데 흙의 입단이 크면 다 도망가 버려. 그리고 이제 고추가 심어가 이제 키가 딱 늘리잖아요. 키가 크면 비료 줘야 된다. 비료 적으니까 고추가 키가 크면 비료 많이 더 줘야 된다. 왜? 키가 큰다 소리는 식물은 자연 환경에서 자랄 때 잎 두께가 얇으면 무조건 키를 키워요.
더 작으면 안 크고 정량보다 더 작으면 무조건 키보드 키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료를 적게 줬으니까 좀 작게 어중간하니 여기 제일 많은 거, 요 제일 작은 거, 요 중간쯤 줬으니까 키가 크는 거예요. 정량하고 요 두 개는 키가 같아. 근데 약간 작게 주면 키가 쑥 커버려. 약간 작게 주면 키가 큰다, 고추는. 그래서 작물을 재배해보면 모든 게 키가 크는 것들은 비료가 정량보다 작을 때 키가 크더라. 그래서 이시 측정해보면 그 양이 나온다. 겨울에 하우스에서는 1.5가 되면 키가 크고 여름에 노지에서는 0.8에서 1.0이 되면 키가 커버려. 그럼 비료 적게 준 거죠. 2.5 봄에는 한 2.0 넘게 되다가 여름에 1.8이 돼야 되거든요. 6월달인가 안동에 한 달 전에 안동 강의하고 있을 때 그때 사모님 밭에 들어가 요소 뿌려가니까 하도 집에 부군이 요소 겁을 내사서 소 밥주로 보내놓고 한 포씩 한 포씩 두 번 했는데 안 쉬고 계속 해야 돼. 고추에 찌르면 손이 안 들어가. 고추에 이렇게 찌르면 손이 안 들어가야 돼. 고추에. 그게 정상으로 여는 겁니다. 그리고 고추 칼슘 결핍. 칼슘 결핍 맞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요소가 적어서 그렇죠. 비분이 딸리기 때문에 칼슘 결핍처럼 오는 거더라고요. 칼슘 결핍이 아니고 배고파 시드는 거예요. 시드를 말아준 거다. 고추에 칼슘 결핍이라는 말을 쓰면 무식한 놈이다. 그럼 우리는 돈을 또 드려야 돼. 고추 칼슘 결핍이라는 말을 쓰면 무식한 놈이다. 그럼 농약방들이 다 무식하다. 당연히 무식한 놈이다. 들었잖아요. 고추 잎이 두꺼우면 배가 안 고프기 때문에 고추가 안 시든다. 그거 시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추 잎이 두꺼우면 안 시든다. 안 시들면 그 고추가 갈아보면 그 고추를 잘라가 갈아가 영양 분석하면 결과가 칼슘 없을 뿐이지 치료는 근본은 원인에서는 잎 두께가 얇아서 배가 고파서 시들었다. 칼슘 결핍이라는 용어를 쓰면 무식한 놈이다. 그 강사들이 겨울에 와가지고 혹시 고추 칼슘 결핍 말하면 저것도 무식한 놈. 야, 이 무식한 놈아, 니 뭐 하고 우리한테 가짜를 가르쳐 우리 돈 낭비하도록 많은 물어봐야 돼요. 이파리가 노래지는 거 있죠? 더워도 노래지고 비가 많이 와도 밑에 노래 뚝 떨어져 버려요. 두꺼운 게. 그 마그네슘 결핍 그러거든요. 그것도 아니다. 마그네슘 결핍 말을 쓰는 놈은 무식한 놈이다. 요소가 없어가 잎 두께가 얇아가지고 더워도 뭐가 빨리 움직여? 설탕이 빨리 움직여. 갑자기 고추에다 갖다 좁힌 게 되게 고추가 시던데 갖다 좁히면 어떻게 돼? 밑에 이파리가 누렇게 뚝 떨어져 버려. 갑자기 이파리가 떨어지는데 왜 그것도 마그네슘 결핍이라? 탄수화물 이동한 거거든요. 설탕이 많이 나갔다 위로 고추로 가버린 거죠. 비가 와도 그렇게 되고 날이 더워도 갑자기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그거는 잎에 있는 탄수화물의 양이 작아서 그렇다. 질소를 먹고 소화시켜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소 비료가 작아서 일어난 일이다. 아랫잎이 노래지거나 키가 크거나 이파리가 쪼그러지면 빨리 요소 비료 들고 와서 줘라. 그래야만이 키가 작아지고 잎이 두꺼워지고 고추가 많이 연다. 고추는 심을 때 비록 한 2번 심으면 돼. 많이 되면 그것도 3번 엮고. 근데 다비성이긴 하나 어릴 때는 비료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구멍 뚫어가 주지 마라. 그때 구멍을 뚫어가 뭘 비료 주고 있어. 쉴 때는 그것 갖고 뭐 농사 짓는다고. 장애만 일어나. 장애만. 쬐끔 전하면 뿌리 뻗어나오면 뿌리가 그거 먹고 이파리 쪼글쪼글해져. 그런 짓 하지 마라. 가짜를 많이 만들어. 그것도 구멍 뚫어가 비료 주러 간 놈도 무식한 놈이다. 잘못된 걸 다 조직 없애야죠. 구멍 시비하라 하는 거는 어디 구멍만 찾는 놈이다. 그거는. 잎이 우리 한 게 그것도 여섯 개 비밀이에요. 잎이 두꺼가 진녹색이 나야 되고 펴야 돼야 돼. 살이 찌면 어떻게 되냐? 이게 살이 찌면 이게 안으로 돼 있다가 약간 디비돼. 밥디뱅이처럼. 살이 찐 거는 얼마나 디비지느냐? 우리 그 식당 밥 뚜껑
밥대덩이처럼 살짝 디비정이 살찐 거다. 그 정도로 살지 않으면 고추는 키 안 큰다. 계속 다분다분 연다. 고추가 너무 많이 따라 못 따거든. 하우스 고추가 안 연다 해서 기술 가르치면 다 딸 수 있나 하면 그건 열기만 열어도 다 딴다 하거든. 한 달도 안 가서 못 딴다고 지랄하고 있어. 아니 따라 못 따거든. 여는 속도가 한 50% 더 열을 뿐이게 속도가 빨라지니까 뭐 따라 못 따. 예. 그리고 전에도 고추 많이 열려줬거든. 엄청나게. 고추 지금 많이 달리지? 손가락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찌르면 안 들어가지? 근데 난 올해 설탕이 없고 그래고 나서 예. 진짜 사태가 이렇게 세 군데 났어요. 근데 그걸 뭐 참으로 쳐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 예. 근데 고추 골로 이렇게 타고 나오는데 그냥 내버려뒀어요. 예. 근데 세 군데 골로 타고 나오는데 고추나무가 죽은 게 한 나무도 없어요. 품종에 관계없이 많이 예. 농장이 진짜 어디예요? 저는 양국인데 명호. 고추밖에 근데 물이 들거나 물이 지나가도 관계없어요. 뭐만 이파리 속에 물러 빠진 거죠. 저는 별로 없어요. 혹 가다가 한두 개씩은 있어요. 근데 터, 없어요. 터지으면 되지. 물을 빠지지 않니. 물로 빠지면 힘에서 그런 거예요. 예? 물르는 거는 힘에서 그런 거예요. 그럼 농장은 제일 보안 꽃은 될 필요도 없네 그럼. 아니 나는 원래 안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자꾸 들자고 들는 거지. 예. 원래 나는 제 몸은 안 들으려고. 고추가 죽는 주 원인은 이파리 속에 두께가 얇아져서 일어납니다. 입 두께. 예. 얇아지면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그 입 두께 두껍게 하는 건 뭐가 있냐? 요소밖에 없어요. 이파리를 이렇게 딱 접었을 때 두꺼우면 딱 소리가 나거든요. 예. 꺾어지는 소리가. 예.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직접 이렇게 연면시비를 계속 하면서 봐요. 그리고 여차하면은 요소를 갖다 출발해서 여서로 끝내야 되네. 토양 분석이 그 전에 뭐 있습니다. 아니, 또 까먹고 그 저기 토양 분석에서 비닐을 깔았어요. 예. 유공 비닐을 깔아가지고 물이 그래도 다 들어가잖아요. 구멍이 크게 뚫렸으니까. 근데 나는 점적을 깔아가지고 피복을 하면서 점적을 같이 예. 넣어서 깔았어요. 그래가지고 요소 같은 것도 녹여서 예. 점적으로 줬어요. 점적으로. 예. 여기서 점적으로 깔았어요. 여기서 양을 양은 똑같아요. 예. 지금 시비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준다고 보시면 돼요. 점적으로 한 번 요소 주고 소독하면서 소독에 넣어서 한 번 주고. 이게 이제 일반 가격이 끊는 거 하고. 근데 약은 안 안 치고 그냥 아 약은 쳐이 그런데 약을 전혀 안 친다는 거는 이제 잎이 두꺼우면 면역력이 충분히 있다. 면역력. 잎 두께가 얇아지면 면역력이 없다. 황금알 놓고 뵌 거는 식물이 잘 썩질 않아요. 부패를 안 해요. 그리고 맛이 좋아. 고춧가루를 달더라고. 예, 달죠. 아니요, 설탕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황금을 놓고 고추는 갈아놓으면 그 초장을 해놓으면 완전히 핑크빛 예쁘게 나와요. 진하고 아주 달라요. 그리고 일반 고춧가루를 갈아놔서 식당에 있는 고춧가루 집으면 텁텁하니 단맛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는 고춧가루가 딱 입으면 매운탕 맛이 딱 나요. 달고 시원하고 맵고 달고 시원하고 맵고 본연의 맛이 나와요. 그래서 고추가 비료를 갖다가 먹을 때는 이 중반쯤 허리춤 컸을 때는 하루에 1kg 200까지 먹어요. 100평이나 요소를 1kg 200까지 먹어요. 그래서 비료를 줘야만이 그 비료를 먹고 클 건데 비료를 안 먹이고 우리가 재배한다는 것은 안 맞다. 여서를 많이 주면은 판재가 온다는 건데. 더 작게 와요. 예? 더 작게 와요. 요소가 가리가 많아가지고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쪽만 탄적어요. 저는 일반 개를 2,000평에 3분의 1은
약혼을 심고 예. 나머지 3분의 2는 고추를 심어놨어요. 일반계로. 근데 내년계가 아니고. 예, 일반계로 심었어도 탄저는 안 왔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나오는 위치가 있어요. 근데 요게 질소가 좀 부족하고 가리가 많으면 면역이 약해져. 근데 질소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맞춰지면 면역이 엄청 강해져요. 면역력이. 근데 탄저는 또 탄저거든요. 이거 뚫고 들어간 거예요. 일반 가루 달라요. 흰 가루는 설탕을 치면 잘 죽지만은 탄저는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무엇보다 방제가 중요해요. 면역력은 물론 같더라도 약은 충분히 된다. 기름 소독하는 거예요. 네. 기름 소독 저는 늦게 저 대표님이랑 통화하고 나서 기름 소독은 못했어요. 안 했어요. 예. 기름 소독을 해도 신체 수직에 개발하는 기름 소독을 해도 방제 효과가 좋다. 물 20리터에 식용유 50에서 100 정도 퐁퐁 한 100에서 150 정도 이어가지고 살포하면 오르스가 살포하면 벌레도 안 오고 나비들이 잘 안 와요. 내 기름 냄새 때문에 나비들이. 그러니까 농약하고 혼용은 안 되고요. 농약은 할 필요 없고 그 영양제 골드그린이나 설탕을 혼용하고 그래 살포하고 나면 고추밭에 모기가 한 마리 없어. 고추 딸 때 모기 달려들죠? 그러다가 예. 소독할 때 예, 설탕이나 골드도 넣어요. 예,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래 놓으면 기름 냄새가 나면 모기, 그 나방들이 싹 도망가요. 다 조건이 밭 밑에 논이 있고 이러면 물이 논을 흘러가고 뭐 여덟 굽고 쳐놨다가 나를 다 망하고 다 물을 줘야 되는데 안 했다. 요소 안 줬다. 아니, 요소가 그 수분이나 아니 그 저 경사진 밭에는 비 오고 난 뒤에 뿌려라. 비 오고 난 뒤에 경사진 밭에 물이 고루 흐르면 비 오고 난 뒤에 비를 뿌리라. 이제 이리지. 비 오기 전에 불 떠들어가 뿌려. 그대로 논은 데가 노는 모셔도 예. 거의 절반이라고. 아니 고추밭에 구멍을 뚫지 말아야 하는데 고추를 이렇게 아니, 뚫으면 구멍을 여기를 뚫고 비를 줬는데 그건 구멍시비 하지 마라.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요 꽃이 금방 충분하는 게 요만하게 이 복포에다 비료 뿌리면 빨아가요. 요만큼 클 때까지 준한 비료가 충분하다. 그래서 비료를 갖다가 100평에 요소를 트랙터를 깊게 로타티만 2포 엮고 좀 얇게 치면 요소를 한 포에서 한 포 반 정도 줘라. 요소를 밑비료를 그렇죠. 21다시 복합비료 그 양이 얼마 안 된다. 그리고 밑비료를 그렇게 주고 난 뒤에 예. 그러면 이 복포를 주는 시기는 언제쯤 돼요? 키가 좀 크면 키 큰 만큼 뿌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 좀 빨리 들어간다. 예, 그래서 요 요만하면은 요 뚫고 주는 구멍 시비하지 마라. 구멍 뚫어가 주지 마라. 장이 잘못 장이를 더 나쁘다. 고추에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그 병입니다. 병은 제가 잘 모릅니다. 바이러스. 한적 비슷한 병이 예. 치파렐리야? 치파벨리 치면 한 그 3배에서 5배 3배에서 5배 더 해라. 그렇게 치면 된다. 근데 기름은 너무 높이지 마라. 그래서 월드그린하고 예. 설탕하고 피게 혼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설탕을 넣으면 효과가 좋고. 우리가 간장이면 간장, 된장이면 된장이잖아요. 뭐 그걸 조화롭게 그 서열을 맞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간장을 된장에 캐도 안 되고 소금을 간장에 캐도 안 되잖아요. 예, 그 차이가 난다. 그 소주를 갖다 막걸리에 캐도 안 되고 그런 기능에 성의 기능이 있다. 영양제 팔아먹으려고 내 것만 좋다 캐도 안 되고 영양제 붙이면 너무 잘 된다. 그거 다 막 거짓말입니다. 식물 어떻게 영양제 먹고 다 커요? 아니거든요. 영양제는 무게를 달아보고 냄비에다 끓여보면
숟가락 몇 숟가락 안 나가요. 우리 친구 칠봉 영양제가. 칠봉. 그래서 영양제는 선택할 때는 돈하고 계산해가 해야 돼. 영양제가 100% 농사 성공한다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처음에 어릴 때는 뿌리 내리고 도움을 줄 때는 이건 100% 좋은 거. 그러나 자기가 커가지고 힘이 좋아지면 영양제 역할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고추가 지금 물에 빠져가 죽는 걸 막아내는데 설탕이 해야 되고 영양제는 도와주는 거고 이 두 가지가 분리돼야지. 그럼 한꺼번에 얹고 있으면 뭐 그 고추 물에 빠진 살이 또 아닙니다. 설탕이 살인 거죠. 주인이 믿고 한 거고 그거를 믿고 설탕을 뿌려주면 살아날 거라고 이해를 한 거지. 그 산이 미지 갖고 밭에 물이 절절 흘러가는데 어떻게 그 도구로 다치냐고. 거기 물이 철렁철렁 흘러가도 안 죽이는 방법은 그럼 이제 앞으로는 문제가 일부 일어납니다. 왜? 설탕을 그 양만 계속 먹여야 되니까. 설탕을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했는데 연면 시비할 때요. 예. 그때 꼭 3kg씩 계속 넣고 치거든요. 그 비가 오면 3kg가 택도 없어요. 비가 오면 뭐 5kg 이상 값 올라가 버려요. 근데 저는 저 비 오기 전에 치잖아요. 예. 비 끝나고 나면 또 바로 치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건 예. 복구가 되는데 예. 비 오고 나서 안 칠라 그러면 밭이 지르가 못 들어갈 때는 비 오기 전에 설탕을 더 올릴게요. 더 많이 줘놔야만이 먹고 견딘다. 비가 오도 남아있다. 저도 괜찮다. 네. 예? 그 밀양에서는 2000평 노지 고추에 너무 많이 열어가 그좀 잘못해 뿌려졌거든 나무가. 그리고 손을가 찌르면 고추나무 사이 고추에 손이 안 들어간다. 고추가 받쳤어. 그리고 비 오기 전에는 물 500에 7.5kg 천에 설탕을 한 포씩 부었어요. 15kg. 그러면 비가 오도 안 쳐져요. 딱 써있어요. 비가 많이 오고 나도 복골에 물이 차 있어도 안 죽는다. 설탕은 뭐 아무 설탕이 관계없어요. 백설탕이 제일 쌉니다. 15kg짜리. 농협 마트에서 파는 거. 이가 천리에는 거예요. 19,800원 예, 식자재 마트에 파는 거 쓰면 된다. 황금을 홍보해서 어려운 거 안 써요. 농협에 파는 거, 식자재 마트에 파는 거. 그 너무 어려운 거 설계나 뭐 복잡해서 못 써. 저 폭포 그거 뭐야 찾아다닐 때 예, 계면 활성이 30% 되는 거를 없어요. 찾아. 없어요. 그럼 인터넷에 계면 활성제를 사가서 있어. 15%까지는 계속 찾아봤는데 예. 그래갖고 사무실에 문의를 드렸더만 야한 거 쓰고 괜찮아. 예, 예, 아무것도 써도 되는데 계면 활성제가 인터넷에서 직접 사갔으면 되네. 계면 활성제 자체. 인터넷에 계면 활성제를 저도 이제 치려고 사달았거든요. 예, 근데 계면 활성제가 많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 계면 활성제를 치니까 파는 게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맞습니다. 예, 계면 활성제를 사가지고 쓰면 조금 더 높이면 되니까. 됩니다. 여기 저 기름 소독하는 거는 효과 좋습니다. 날이 온도가 차갑고 그러면 뭐 우리 밭이 그래 이게 뜨거운 밭이 아니면 물 500에 식용유 2.5리터에 퐁퐁 막 2.5리터에 한 3리터 여기 쓰면 회복되는데 날이 뜨거울 때는 식용유 양을 낮춰야 돼. 1.25리터 퐁퐁 같이 쓰고 2.5에 한 3리터 넣고 그리고 희석해가지고 골드그린하고 뭐 설탕하고 같이 써가 뿌려주면 나비들이 냄새가 나서 안 와요. 짠 것들 맞으면 죽고 진딧물도 맞으면 죽고. 가수원에 새로 들어요. 예? 가수원에 새로 들어요. 가수원에 새가 안 올라가면 바닥에 튀네. 그 열매에 맞으면 장이거든요. 강원도에 저 옥수수 밭에는 그 뿌리고 바닥에다가 기름을 진하게 뺑돌 뿌리라. 멧돼지가 안 들어요. 식용유를 많이 식용 퐁퐁. 식용유랑 퐁퐁을 예. 멧돼지가 들어간다고. 예. 멧돼지가 들어오면 냄새 맡거든. 근데 질통에다가 식용유, 폐식용유 1리터에다가 퐁퐁 한 100cc, 100cc 한 200cc 그 사이 엮고 그리고 바깥에 뺑돌 뿌려놓으면 냄새가 나고 잘 못 와요. 예, 그 냄새가 뿌리고. 산소에 뿌려도 되겠네. 예? 산소에 뿌려도 되겠네. 산소에. 그럼 냄새가 안 나죠. 그 물하고 식용유 혼용이 돼요. 퐁퐁. 계면할 생기가 혼용이 되죠. 드릴 해갖고 수족해갖고 그렇게 하면
근데 품을 그냥 파는 거 사가지고 양으로 뭐 말통으로 사야 될 것 그 같은데. 13점 몇 리터짜리 큰 거 있어요. 말통이 나와요, 말통. 말통 나오죠? 예, 예, 말통이. 앞으로는 그 말통 나오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이게 확산이 많은 농가들 쓰게 되면 계면활성제가 아직까지는 말을 많이 못하는 게 계면활성제를 우리가 살라 그러면 아마 없어서 풍계성이 일어날 거예요. 계면활성제가 우리 전국에서 이런 영상을 보고 그 농가들이 많이 살라 그러면 구할 수 없는 풍계성이 일어난다. 폐식용유도 지금 원자재가 식용유 부족하니까 폐식용유도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항상 폐식용유를 써도 되는 거예요? 폐식용유는 튀김집에 거, 통닭집에 거는 닭의 기름이 나오가 좀 안 좋더라. 그래서 튀김집에 거는 괜찮더라. 통닭집에 거는 좀 끈끈해서 안 좋더라. 그건 우리가 쓰는 바닥에 치는 거는 튀김집에 거나 통닭집에 거는 관계 없는데 식용유 재고난 것도 괜찮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배합률이 중요합니다. 골드그린하고 칼라하고 요 배합률. 그래서 식물을 얼마나 이끌어내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그 양을 예. 열어가지고 더 여우면 괜찮아요. 더 여면 이제 고온에 장애가 올 수 있어요. 고온에. 근데 더 여도 한 번 쓱 치고 가면 괜찮은데 우리 한금원농부에서는 덜도 말고 될 수 있는 그대로 하고 남는다고 다시 치지 말아준다. 한번 살펴보고 남다고 제일 먼저 치자 치면 말 오르져 버려요. 대표님 저희가 그 고추의 약방제라면 그런 거 3골을 잡든 4골 잡으면 그거는 마르기 전이니까 괜찮다. 아니 이렇게 골이 긴 데는 반쪽을 치고 다시 봐서 반쪽을 치면 골이 긴 데는 이미 말라 있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것보다 더 많이 흡수됐으면 그 정도는 이게 이제 고추도 앞으로는 약치는 밀고 가버려야 되지. 약대를 들고 가면 힘들거든. 노즐이랑 밀고 가버려야 돼. 하우스 고추 같은데 등들이 덕짐지는 거 있거든. 그것도 하는 거 있고 밀고 가는 것도 있고 포도밭에도 여래가 밀고 가는 것도 있고 하여튼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조금 편리성을 좀 갖춰야 된다. 그래 이수가 돼. 고추 참 쉽지? 추비는 자주 줘라. 언제까지 줘느냐? 가을에 마지막 끝고추 따기 한 달 전까지 빌어줘도 됩니다. 그리고 끝고추 익히는 방법은 우리가 썰이 오기 40일에서 45일 전에 뭘로 조장할 거냐? 영양을 먹이고 그 다음에 가리로 가지고 단풍을 들라 겁니다. 그러면 손가락 한마디만 하는 것도 다 익하고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리 양을 늘리거든요. 그러면 20리터에 골드 칼라 80cc에 설탕 120g에 염화가리 120g부터 늘려서 사용해라. 온도가 내려가고 썰이 올 때 다 돼가서는 물 한 마리 염화가리 1kg여도 괜찮아요. 그럼 영양하고 가리하고 같이 먹어야 잎이 두껍고 단풍이 된다. 잎이 얇고 단풍이 되면 끝고추가 맛이 안 나와요. 똑같이 맛이 안 돼요. 맛이 똑같아요. 고추 가루로 갈아놨을 때 맛이 똑같아야 돼. 우리가 끝고추가 많이 달렸는데 그걸 뽑아버리거나 잘라버리면 고추가 맛이 없고 그 양이 많아요. 팽당 한 3근 정도는 달려있다고 하면 돼요. 3근 해보니까 풋고추 12kg 하면 3근이에요. 한 평에 달린 12kg 넘어요. 끝고추 위에 우리가 뺄 때. 그렇기 때문에 끝고추를 익혀라. 끝고추를. 그러면 다 맛있는 고추가 나온다. 그런데 그 시기에 와가지고 탄저가 오거든요. 예. 그래 먼저 뽑아간다. 탄저가 오니까. 예. 비워놓고도 약치시라고 했죠. 예. 이 방법을 가르치려면 끝고추 익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약 한번 치고 기름 소독 한번 하고 그러면 거의 병이 방제가 됩니다. 기름을 코팅 안 하면 병이 좀 많이 방제가 돼요. 기름 소독 하는 방법을 해라. 끝고추 익혀라. 또
그 꽃이 있을 때는 가리를 늘려라 계속 온도에 따라서. 그러면 잎이 단풍이 된다. 그럼 잘 익습니다. 뭐 고추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고추 비료는 하루에 지금 좀 커 있을 때는 1.2kg까지 먹는다. 100평에 요소를. 그 양을 계산해가 주면 잘 된다. 고추가 빠진 거는 꽃이 떨어진 거는 비료가 부족해서 떨어졌다. 비료가 부족해서 떨어졌다. 이거는 노란이 떨어진 건 비료가 부족해서 잎 두께 얇아서 떨어지네. 비료양이 적어도 숨어짐이 오던데. 예? 숨어짐이 오더라고. 비료양이 적어도. 고추가 많이 달려있고 비료량이 적으면 숨머지 옵니다. 네. 그래서 비료량이 그 양이 이 시가 한 1.5 이상 되면 계속 열매에서 나가요. 근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1.5로 떨어지면 숨머지고 빠져요. 그 꽃잎이 반듯반듯하고 생기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쪼그러지거나 둥그러지면 비료가 부족하다.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면 더워서 쭈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추는 이렇게 빨리. 예, 고추가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나와야 돼요. 양이 적잖아요. 반듯반듯하게 안에 있는 게 쏙쏙이 반듯반듯하게 나와야 돼. 이게 나오면서 이 쪼그러지고 고추가 우리가 초물 고추가 달리면서 키가 크다가 이파리가 크다가 이파리 큰 이파리가 쪼그러지게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이런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키가 클 때 비료 줘야 되는데 키가 클 때 비료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더 지나면 비료가 부족해집니다. 대표님. 예, 여기 계신 분들인데 다 모르세요. 고추가 키가 크잖아요. 예. 그러면 비료 화난 줄 알고 비료를 안 준 거지. 다 그러시죠? 예. 근데 내가 해보니까 비료를 주니까 절간이 짧아져요. 그렇죠. 예. 절간이 짧아져요. 그 이식값이 1점 몇 대면 키가 커요. 근데 1.5 넘어가가 1.8이 비료를 주면 얼마 만에 또 한 번씩 주고 얼마 만에 대표님 열흘 만에 한 번씩 주시래요. 아니, 너지. 그리고 잎이 성장에 따라서 그런데 목골에 한 포씩 주면 한 20일에 한 포씩 주면 돼. 요소를. 잘 감을 때는 안 먹고 뭐 이러니까. 가물기 전에 미리 가물기 전에 미리 놔둬야죠. 그럼 가뭄을 안 타요. 오히려 비료를 주고 나서 저 농약을 살포하면 그 약 물 때문에 싹 녹던데. 예, 그런 것도 있고. 비료가 질소가 있어서 잎이 두꺼우면 날아간 이슬도 잡아먹는데 비료가 부족하면 지가 묻어매도 불패트 내버립니다. 이슬을 맺어가지고. 잎이 두꺼우면 안개 끼었을 때 이슬을 먹고 가뭄은 안 타는데 근데 잎이 얇으면 지가 묻었던 것도 저녁에 지가 모여야 될 거 뱉어버려요. 그래서 질소분이 없으면 가뭄을 더 많이 타요. 가물겠다 싶을 때는 미리 요소비를 충분히 줘놔야 돼. 그러면 가물살 안 탑니다. 이슬을 받아 먹으니까 안개 끼면 이슬 다 먹고 살죠.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이다. 20일 예, 사과에 대해서 예, 고추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골드 칼라